그러니까 오히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도권 밖에 있을 때 조금 더 사실은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제도권 밖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갔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가 NFT도?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NFT 시장도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정부에서 어떻게든 제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치. 예. 아,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NFT에 본인을 파시겠다고 판매하시겠다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네. NFT로 이제 뭐 자기 1호 NFT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대선 장면에 쓴다, 뭐 좋은 일에 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그거죠. 이재명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그만큼 신사업과 글로벌한 것들에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니까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의식. 아, 이게 그 나는 그럼 MZ 세대를 노리는. MZ 세대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 열려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다 폴더폰 쓸 때 딱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대통령 후보가 보여주면은 네. 뭔가 네. 혁신적인 걸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보이고 남들 다 이제 그 막 그냥 일반차 할 때 일부러 전기차 타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모습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그 앞으로의 MZ 세대를 위한 네. 그런 혁신적인 무언가를 하는 모습인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NFT에 관련된 거를 뭔가 대선 후보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근데 이게 다 어찌 보면은 나중에 이 NFT가 한번 뜨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 네. 허경영이 NFT 뭐 해가지고 했다면은 뭐 그게 뭐 이건 실명이 나가도 좀 약간 상관없나요? 네 그랬을 건데 이재명이면 정치니까는 상관없는. 왜냐면 그 네. 지금 지지율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 높은 사람이고 이재명 윤석열 이강 구도로 봤을 때 네. 어쨌든 이강 구도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여튼 이 NFT는 한번 뜰만한 무한 초석들이 깔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가 뭔지도 모르고 네. 이해도 못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고 네. 아까 우리 NFT 팀 봤죠? 네. 신설하셨어요, 팀을. 네,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팀이 아무튼 신설이 돼서. 이게 투자 트레이딩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이 네. 진짜 굉장히 자산화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뭐 사실 예전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면 디지털 자산으로 되게 대표적인 게 영화예요. 영화, 네. 무비. 네. 네네. 왜죠? 디지털 자산이 왜? 그것도 디지털로 다니잖아. 아, 그 컨텐츠 자체가. 컨텐츠 네네네네네. 자체도 그리고 디지털이죠.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다 많죠. 그게 다 NFT예요. 네. 거기서 조금 이렇게 파생된 느낌으로. 파생된 게 거기다가 아니라 가격이 더 붙는다? 아니죠. 아니면 그 어떤 그거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이 스티븐 스필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처음에 이제 그 샤크라는 조스. 왜? 네네. 네, 네, 맞아요. 조스 맞나? 네, 맞아요. 조스의 영화를 찍었는데 그 처음에 찍었던 그 필름을 찍었던 것도 이제 아날로그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 거지만 이걸 NFT 처음에 찍은 거다. 하고 NFT화 시켜서 올리면 누군가 사겠죠. 그럼 무조건 살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근데 예전에는 이게 NFT로 하지 않으면 네. 디지털로 나온 거 똑같이 딴 데서 복사해서 그냥 썼다고. 그쵸, 그쵸. 근데 복사는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가 진짜 건지 이거 진짜 원본은 내 거다는 NFT를 찍어야지 그게 보이는 거고 그 NFT를 스피ル버가 찍어야 되는 거지. 네, 저작권자가 직접. 무비 이런 것들도 돼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NFT 소유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를 영상을 쓸 때 그 상업적으로는 못 쓰게 하겠지. 그런 것들까지 갈 거면 아직 내가 봤을 때 그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네. 어쨌든 그것도 당연히 갈 거예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힘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NFT 시장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뭐 제 사진이라든지 원치 않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NFT라는 그런 도장을 안 찍은 사진이야.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되나요? 뭘로 안 좋게? 아니, 안 좋게 아니라. 안 좋게 막 좀 그러니까 아니, 좀 그런 걸로 아니, 뇌세적인 걸로 올라가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그러면 그냥
그냥 사줘? 그냥 그럼 땡큐 해, 왜? 아니 뭐 아니 그런 건가요? 올려주면 올려주면 감사한 거지. 네. 그런 거구나. 아니 왜냐면 NFT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어떤 그러한 것들에서 나왔을 것 같거든요. NFT는, NFT 아이디어나 포인트는 네. 원래 이제 경매 물건들 있잖아요. 네. 경매 물건들은 다 가서 이거 있잖아요. 그 네. 경매 물건이 있잖아. 네. 물건을 이제 파는데 이제 디지털로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 파일로 돼 있는 거. 네. 파일도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파일이 진짜라는 거를 뭘로 찍냐? NFT 찍어 놓는 거죠. 파일에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 네. 도장도 똑같이 복사가 가능하니까. 음. 근데 NFT는 복사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똑같이 복사가 안 돼요. 어. 블록체인은 이렇게 체인들이 블록이 모여 있는 네네네. 건데 얘에 대한 비밀번호를 다 공유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또 그거를 풀어내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도 못 있을 풀어요. 것- 절대. 네, 이게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하더라도 이게 블록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풀었다고 했을 때도 하나라도 더 생성이 되어 있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NFT로 이제 뭐 그렇게 치면 우리가 돈도 똑같이 뭐 시그널까지 복사할 수 있잖아. 근데 결국은 위조 지폐 잡히죠. 시그널 램버나 뭐 이렇게 미세한 그런 것들. 그냥 돈도 하나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NFT로 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돈이라는 것도 딱 돈이게 그걸 체크할 수 있게 네. 진짜나 가짜 체크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것처럼 NFT는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에다가 이게 증명서를 찍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옥션사, 서울 옥션 뭐 이런 데서 NFT로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NFT화 된 디지털 자산들을 이제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걔네들이 엄청 올랐다고. 왜 오르겠어요? NFT가 이제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가서 이제 딱 경매에 낙찰이 되면은 NFT 파일을 USB에 받는 거죠. USB에 네, 아니면 메일로 받거나, 네. 지갑으로 받거나, 네. 메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네.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거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네. 이건 어느 정도냐, 어떻게 시대로 바뀌어가는 걸로 보냐면은 옛날에는 집 전화를 많이 했었고, 정말 옛날에. 네. 그러다가 휴대폰 넘어와서 통화를 많이 했었고, 네. 맞아요. 지금은? 그러다가 문자 시대가 잠깐 있었어요. 네, 맞아요. 문자 뭐 몇 건 무료 뭐 이런 거 학창 시절에 해가지고 문자 우리 키보드 이렇게 네. 폴더폰 써서 네. 버튼폰 써서 썼잖아. 그렇다고. 그럴 때 그거 애들 얼마나 빨리 쳤어. 그쵸.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보내잖아. 그 정도로요? 그거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어쨌든 버튼 세대에서 갑자기 터치 세대로 넘어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전화는 거의 안 할걸? 그쵸. 거의 카톡 할걸? 어, 이런 게 바뀌는 것처럼 세대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서 보이는 물건에서 보이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걸로 바뀌어져 나간다라는 게 과도기다라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NFT로 된 상품들이 네. 더 많이 거래가 될 거는 불보듯 뻔하다는 거지. 네. 왜냐면 디지털 자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회사에서 지금 차를 미래에 대한 미래 컨셉 카드를 NFT로 만들고 있어요. 3D로. 근데 이게 만드는 것도 진짜 차를 만드는 것도 돈이 들겠지만 네. 3D 작업을 해서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번에 보여준 차인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어쨌든 한 300 정도 깨집니다. 기본 그림 하나당이요? 그 3D니까 애니메이션.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요. 그거 하나하나 디자인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저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고 칩시다. 네. 애니메이션 눈앞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쵸. 이걸로 보는 거잖아. 네. 하지만 그거를 다 디지털로 그리잖아. 그쵸. 일일이. 그거 다 진짜 그리거든요. 디테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로. 그게 기계가 그려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 디즈니에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어쨌든 그게 이제 계속 그
막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그 디즈니 거니까 디즈니 네. TV가 나오면서 넷플릭스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 주가 한번 확 떨어졌었다고. 네. 네.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그 키운다고 넷플릭스에 줬던 그 물량들을 다 근데 빼버렸으니까. 디즈니 플러스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반응이. 그쵸? 좀 약간 볼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 아니면 그 애기 키우는 뭐 이렇게 집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뭔가 디즈니 네. 플러스는 아직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해야 될 것 같아. 마케팅하기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디즈니 플러스 픽사나 이렇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네네. 이런 것들 뭐 그리고 그럼 디즈니 그 마블 뭐 이런 마블. 것들은 스타워즈 이런 것들은 음. 다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이제 좀만 이걸 좀 더 이제 더 좀더 음.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뭐 아무튼 거기에서 갖고 있는 저작권들 대단하고요. 거기에 많이 디즈니에서 NFT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 많은 그런 초기 어떤 그런 저작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NFT가 그러네. 엄청나게 나올걸요. 네. 겨울왕국 하나만 디즈니는 가지고도 뭐, NFT 상품을 낼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지금 뭐 굿즈도 뭐 없어서 네, 없어서 뭐, 없는 정도는 그렇죠.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NFT가 분명히 활성화될 거고 그런 데서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봐봐요. 그 적극적으로 디즈니나 이런 데서 NFT에 뛰어들었냐고. 아직 아니죠. 그런 말 없죠. 넷플릭스에 뛰어들었냐고.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는. 그렇죠. 근데 음. 그런 거 전에 먼저 하면은 선점해라. 먹을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쵸. 네. 무조건 선점. 그리고 이게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다른 것들이 뭔가 그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그쵸. 그거는 정말 공감해요. 뭐 어, 굳이 한 번 강남 땅을 사서 아니면 그 근처에 강남 땅을 안 사더라도 근처에 있는 땅을 사서 조금이라도 먹어봐야지 소액으로 먹어봐야지 이 강남 땅가 오르겠는데 안다는 거지. 이걸 못 샀어도 그래도 그 근처에 있는 강동 땅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처럼 이게 한번 미래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경험을 해보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대박은 이런 데서 납니다. 네. 네, 그건 확실해요. 대박이라는 거는 네. 절대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알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갑자기 네. 이렇게 약간 그 괴짜 같아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할 때 이런 걸 하고. 그건 맞더라고요. 네, 괴짜 같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그게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엄청 부자들이 있다니까, 괴짜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선 이 위메이드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P2E 게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이제 해외 기반으로 나가는데 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보여주고 있고 네. NFT는 한번 뜨긴 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위메이드 NFT,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갤럭시와 메타버스 NFT 사업 협력 이거 다 오늘 뉴스예요. 블루베리 NFT 다날과 네. 가상자산의 NFT 사업의 업무 협약 체결. 프렌즈 게임 타이틀로 NFT 서비스 투데이 정식 이거 다 6시간 전. 넥슨의 NDC22 연사 모집 메타버스 NFT 발표자 모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미투젠도 이 카지노 게임이죠. 블록체인 개발사 샌드스퀘어 인수. P2E 시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미투젠을 좀 미투젠이 이제 그 해외에서 카지노 게임인데 네, 미투온의 이제 자회사가 미투젠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NFT로 P2E 게임으로 카지노 완전 P2E로 하기 완전 좋지. 쉽다서 토큰 바꿔주고 어쨌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미래는 이걸로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취매를 하는데 이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죠. 메타버스 제페토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제페토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거의 제페토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자기네 말로는 2억 명 넘게 이제 있다고 하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2천만 명 같은데 어쨌든 제페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단점이에요. 단점은
한 메타버스 안에 한 그 네. 캐릭터로 들어간 메타버스 안에 60명 이상이 안 돼요. 아. 그리고 공간이 무한이 아니야. 요만한 공간에 60명만 딱 다닐 수 있어요. 그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은 전 세계 국민이 여기로 다 들어와서 일로도 가고 저기로 가고 메타버스 안에서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다르죠. 좀 글로벌한.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를 먹는 거는 분명히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가장 많은 넓은 곳을 다닐 수 있으며 그 안에 많은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게 메타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 메인이 될 거다. 그쵸. 메타버스 제페토 들어가서 느끼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 말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너가 다녀. 네, 그 이어폰 끼고. 이어폰 끼고, 말도 할 수 있고, 안녕, 나 누구야? 라고 딱 하면은 거기서 대답을 하죠. 해봐야겠네요. 응. 몇 살이야? 이러면. 몇 살? 나 40. 이러니까. 그게 너. 반말로 하나요, 그거? 어? 반말로 하나요? 그게 좀 약간 친근하게 하려고 반말을 한 건데, 네. 너무 이렇게, 안녕하세요. 몇 이렇게 살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럴까봐. 네.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 13살? 막 이러더라고. 나보다, 13살이면 초등학생이네요. 나보다 27살 어리네. 참. 일찍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러면 어리네. 친구 그러니까, 같은 야, 뭐, 그래서 자식이니까. 아빠 대접 받게? 막 이러길래, 아니야.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13살이? 네. 근데, 깜짝이야. 근데 그마저도, 네. 걔가, 나 지금 엄마 불러서 가봐야 되고 나가니까 심심해. 무슨 말이냐면, 네.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하고 놀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쵸. 시간을 때우려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나 봐요. 아직 어린 친구들 많이 하지. 그러니까, 느낀 거지. 그리고 나서, 매번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미션.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노는 건 게임이거든. 메타버스 안에 어떤 게임장이 있어. 네. 근데 카지노 게임이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하는데 진짜 돈이 오가. 보면은 재밌지. 그쵸. 메타버스에 고급장이 있어. 고급 뭐 점당 100원이야. 네. 딱 하면 탁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게 진짜로 뭐 코인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로 내가 입금을 해. 우와, 재밌지. 근데 뭐 네. 그게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도박장 뭐 이런 거 걸리겠죠. 네.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고소를 쳤는데 돈을 받으면은 이게 도박장을 걸리니까 이게 메타버스인 거예요. 이게 그냥 게임이고 그냥 게임 안에서 머니로 노는 거면은 네. 진짜로 돈이 환전이 안 되면은 네. 게임상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그런 건데 그 메타버스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의 법이 거의 적용이 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아직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죠. 메타버스 안에서 뭐 좀 가서 툭 때렸다고 메타버스에서 얘 때렸어요 해가지고 고소한다고 뭐 그렇진 않지. 그쵸. 때리는 기능조차 그 기능 없애면 되니까. 마저도 얼굴이 이렇게 팍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밤탱이 되는 기능 없애면 되지. 네. 그럼 때린 게 아니잖아. 증거가 어디 있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메타버스 안에 가다 바지 벗는 기능 이런 거 없으면 되지. 취한이다. 캐릭터가 취한. 그러면은 고추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그거 그냥 캐릭터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건 아직은 네. 뭔가 이제 현실 회복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돈이 오고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같이 하게 되는 건 좀 재밌다 이거지.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메타버스가 커지면 이 게임주들은 같이 무조건 큰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안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어. 그럼 딱 들어가서 총을 딱 메고 몇 대 몇으로 싸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P2E 게임이 들어가면은 이제 서로 총싸움으로 내기할 수 있어. 그러면 확 재밌어지지. 재밌을 것 같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이제 앞으로의 문화다, 게임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어떤 캐릭터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 머니가 주고받으려면 이게 NFT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자기가 이 총을 이게 갖고 가서 그 총으로 싸우는데 이 총이 막 이상한 총을 만들어 올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 기능들이 다 먹히면 안 되고 NFT로 된 것만 먹히게 해야지. 그리고 NFT의 총 규정을 NFT로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NFT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페토 안에서도 랄프 로렌이나 이런 것들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뭐 진짜 랄프 로렌 가격은 아니지만 한 10분의 1에서 한 100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것 같아. 근데 저도 좀 사고 싶어요. 네, 그런 거 있는데 이거를 랄프 로렌에서 랄프 로렌을 만들어야지. 네. 예를 들어서 랄프 라렌에서 랄프 로렌으로 바꿔서 NFT를 냈어. 음. 이런 거는 규제가 들어가야죠. 알겠죠. 네. 그냥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NFT화 시켜. 근데 근데 똑같이 랄프 라렌에서 랄프 로렌을 똑같이 NFT 만들 수 있지. 그렇죠. 하지만 이게 체크를 했을 때, 랄프 로렌 NFT랑 이 NFT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품 코드가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NFT는 이 메타버스는 결국은 메타버스의 활성은 게임이 주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게임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게임 자체가 어찌 보면 메타버스예요. 최근에 리니지 게임 네. 안에서 네. 그 이제 투견도 있어요. 투견들끼리 투견들끼리 네. 서로 붙인 다음에 돈 걸고 네. 하는 일당이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잡혔어. 그게 그 환전해 준 돈만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리니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 진정한 메타버스가 일어난 거지. 리니지 안에서 그냥 캐릭터끼리 투견 싸움을 붙여서 서로 옆에서 돈 걸고 돈 걷고 나눠주는 걸로 해가지고 또 어떤 데 환전해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그 환전 수수료 돈 먹은 일당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댓글을 전 달았죠. 뭐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메타버스네. 그런 게 메타버스예요. 선구자네요, 선구자. 선구자라기보다 와 왜 리니지 안에 사람이 네. 원체 많으니까. 그걸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도 근데 좀 보여줄까? 신기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네. 리니지 투견 리니지 불법 투견 등 도박자 운영한 13명 재판 넘겨. 최근이에요. 여기 불법 서버에 여기서 투견 등으로 프로그램을 토대로 네. 불법 도박 게임을 제작한 후 사설 서버로 제공하고 수익금을 넘겼다. 도박 공간을 개설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한 거죠.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을 못할 것 같은데. 서버 게임 안에서 경주, 투견 등 미니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쳐서 제작하고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와 암호화폐 변에 97억 원을 은닉하고 10억 원은 보전하고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뭐 100억 정도 하는 거네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규율들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리니지는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의 규율 안에서 사실 뭐 이런 거는 도박은 불법이어도 이제 또 지금 이게 또 메타버스 글로벌 서버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네, 뭐 더블 게임즈나 미투제이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 해당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거니까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니까 네. 나라별로 다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진짜 이거 진정한 어찌 보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가 여튼 게임을 중심으로 많이 커질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임사들이 네, NC 같은 경우도 빠졌네. 53만 원. 자, 이 게임 회사들이 여튼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고 또 그 NFT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는데 이게 여튼 이 NFT가 진짜로 이 메이저 게임들에서 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도 같이 커집니다. 이게 메타버스인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NFT로 이런 것들을 내가 내가 이제 뭐 뽑기에서 나온 뭐 어떤 장비들이 NFT화 시켜서 팔 수도 있고. 리니지도 사실 어떤 캐릭터 팔 수 있거든요. 네, 캐릭터를 만들어 팔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차라리 NFT화 시켜서 제대로 팔 수 있고. 지금 뭐 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서로 준을 주고 사는 거는 그게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또 그건 또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정을 만들어서
누군가 그냥 사고 싶어도 그냥 P2P 거래니까.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네. 이거를 사서 여기서 더 불려서 여기서 팔고 이런 건 불법이고 서로 간에 네. 나 레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레벨 100으로 100 네. 캐릭터로 하고 싶은데 100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잖아. 본인이 1부터 100까지 키우기 힘드니까 그치. 100 캐릭터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걸 그냥 돈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웃긴 게 이제 100 캐릭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버워치나 이런 것들도 그냥 게임하다 보면 그 이제 플래티넘 멤버가 이제 그 네. 마스크가 쭉 있으니까 저 이제 플래티넘 계정 사고 싶어. 그러니까 네. 왜냐면 레벨이 올라가면 더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붙을 수 있거든. 실력 있는 사람. 막 브론즈에서 붙으면 개판이야. 막 레벨을 낮으면 네. 낮은 값 한다고 게임도 개판으로 하고 팀전인데 막 킬밴하고 막 팀을 막 위에서 팀을 죽이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높은 걸 하려면 그런 거 만들어주고 얼마 받는 애도 있어요. 불법 아니죠. 네. 게임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일 뿐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레벨업 하기까지가. 근데 이제 진짜로 잘하는 애들은 금방 올라가지. 그래요? 못하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정말 잘하는 원래 플래티넘급이면은 브론즈에서 골드까지 금방 만들죠. 계속 이길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네. 또 팀으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팀에 걸리는 그러니까 브론즈인데 네. 무늬만 브론즈고 원래는 저 높은 골드라고 쳤을 때 음. 그 팀이랑 붙는 브론즈는 맨날 질 테니까 짜증 나겠지. 그래서 이제 게임계에 약간 그 매기 같은 존재들인데 뭐 여튼 뭐 이런 것들도 어차피 뭐 하나의 메타버스죠. 게임 안에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가 다 게임 안에서 경험하고 경험을 있다. 했다. 근데 이제 NFT가 되면 거기서 나온 캐릭터도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근데 NFT가 붙으면은 좀 진짜로 이게 사고 팔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증명서가 생기니까 좀 더 나은 거다. 근데 이제 NFT가 이게 게임 회사 메이저들이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NFT가 들어가면 주가가 오르고 예, 막 날라가고 위메이드가 그 처음에 완전 선방을 했죠. P2P 가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너도 나도 다 나선 상태다. 그러면은 이 NFT 관련된 서비스부터 모든 것들이 막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어찌됐든 이 NFT가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봤을 때 올해 안에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NFT에 관련된 다양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옥션이나 이런 것들도 NFT 한다고 하고 엄청 올랐어요. 네. 얘네가 NFT 그거 이제 한날 발표하고 나서 쭉쭉쭉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올랐어요. 네. 쭉 4만 원을 찍었었네요? 네, 쭉 올랐어요. 지금 쭉. 다시 2만 원대. 그런데 어째 이게 다 NFT 때문에 오른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더 팔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쵸. 네, 그만큼 이제 가상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런 곳에서 또 하게 되면은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될까라고 해서 이제 매출이 느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NFT 경우에는 그냥 파일만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그쵸. 그림은 포장해야 되고 보관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파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편합니까. 네. 해킹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또 여기 한 번 더 생각하면 보안주들이 앞으로 뜨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나는 또 위인스는 앞으로 좀 천천히 모아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 위인스. 네, 보안 관련주인데 많이 빠요. 14,000원? 이거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돼. 위인스 괜찮아. 아무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NFT 관련된 걸로 주식을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NFT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NFT를 처음에 이렇게 말을 들었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좀 알겠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오픈 쉐드라나 뭘 사세요. 뭐 이런 거는 하기 전에 그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 먹었네. 네. 좀 드릴까요? 따라줘. 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바로 오픈시에 들어가서 괜찮아 보이는 걸 막 샀어. 막 샀는데
사고 나서 이제 가격을 뭐 또 산 가격에 바로 뭐 5배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팔린 것들도 있어요. 리셀러시네요. 무조건 리셀러지. 사고 팔고. 근데 그 끝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NFT가 우리나라만 그렇지 미국에서는 이미 어떤 조직 안에서 굉장히 핫하구나. 거래가 잘 되고 있구나. 네. 이거 지금 어떤 유틸리티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네. 근데 이런 것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런 오픈시나 뭐에서 사고 팔고 아니면 민팅이나 이런 것들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싸게 산 다음에 오픈시에서 바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들을, 현재 구사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제가 우선 좀 돈을 벌어보고, 네. 나중에 이제 좀 천천히 가르쳐 드릴 건데,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알고, 네.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얼마 지났지?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게까지는 아닐걸? 아니요, 딱 1시간 정도 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오래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별 얘기 안 했는데. 안 쉬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